2000년이 지나 세계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발전해 거대한 규모를 이룬 현대 도시는 영국의 수도 런던이다. 런던은 공학과 건축의 경이로운 위험물로 철도에서 다리와 대성당과 고층 건물이 있는 곳이다. 과학혁명은 재앙 앞에서 런던이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현재 이 도시가 맞서고 있는 큰 도전은 예전에 만들어진 템스강이다. 로마 시대 이후로 템스강은 런던을 잇게 했고 이 도시는 번영해 오고 있지만 런던을 길러낸 이 강은 과학으로도 길들일 수 없다면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이 이야기는 대도시를 세운 일과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겉으로 보기에 다른 수도 같아 보인다. 유리와 철강은 수도 중심가의 하늘로 우뚝 솟아있고 도로와 철도 교통은 외곽의 저층 건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평범한 도시가 아니다. 런던은 영국 남쪽을 지배하고 규모는 1554평방킬로미터이다. 매일 이곳에서 살면서 일하는 800만 이상의 사람들은 12,875km 도로를 2,700만 번 움직이는데 965km의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해 30개의 다리를 건넌다. 하지만 런던은 템스강 없이 오늘날의 도시가 없었다. 템스강은 346km 길이에 수심은 약 35m까지 내려가며 또한 세계 도시들과 연결해주는 런던의 주요 수로이다. In the days of empire, all the big ships used to come into the port of London and deliver all the cotton and all the spices and everything that made London a really special place came here down the river. And without it, London wouldn't exist. 하지만 다른 도시로 흐르는 강과 달리 템스강은 조수로 직접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하루에 2번 일어나며 이로 인해 물 높이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 하지만 조수는 위험이 따르게 돼 도시는 끊임없는 홍수 위협에 놓여지게 된다. 대서양에서 침체가 영국 북쪽을 건너 움직여 높은 바람과 섞였을 때 템스강으로 모여든 조수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한다. 사실 역사적 기록은 템스강이 수많은 뚝을 무너뜨려 많은 생명을 빼앗은 원인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쉽게 무너질 것 같은 곳을 어떻게 거대한 도시로 만들었을까? 런던과 템스강은 2000년 전에 시작됐다. 여기는 서기 43년 로마 군단은 영국 남쪽을 거쳐 행진했다. 임무는 정복이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4만 군대를 브리스톤 정복을 위해 보내 영국의 군사기지를 만들었다. 로마 군대는 전략적으로 유리했던 템스강을 재빨리 차지했다. 또한 제방의 북쪽 언덕에 군대 보급소를 세웠다. 런던이 탄생한다. The Romans had a genius for spotting locations that would make great cities, and I think the moment they arrived by the Thames, they saw that this was the place for their capital. It's the lowest crossing point on the Thames, and also it provides opportunities to build a harbour, a port. So on both those counts, London was obviously going to be an ideal site. 로마 시대의 런던의 빠른 성장의 원인은 템스강에 있다. 런던 브리지 근처의 로마인들은 강의 가장 좁은 교차점에 그들의 다리를 세웠다. 첫 번째 다리는 강을 쥐고 있고 북쪽 제방에서 현재 런던은 서폭주 지역인 늪지대 섬이었던 곳까지 뻗어 있었다. 남쪽 길들로 도로는 빠르게 남쪽과 만나 영국 남쪽과 동쪽에서 만난다.
When the Roman legions arrive at the Thames, they need a secure crossing, and this immediately starts to attract trade, to attract development, to attract buildings. And this crossing point very rapidly is expanding and becoming a centre for trade and for political control. 하지만 서기 60년에 모든 일들이 변해버렸다. 영국 여왕 부디카는 영국 남쪽을 휩쓸었다. 로마 군대의 반역자가 딸들을 폭행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이다. 런던은 번영한 지 20년도 안 돼 폐허가 되었다. It is completely obliterated, completely wiped out, so that once the revolt has been suppressed, the Roman provincial authorities really have to start building it again completely from scratch. 두 번째는 더 넓게 세웠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로마 공학물은 거대한 도시 장벽이었다. 이 벽의 중요한 점은 나무가 아닌 석재 사용이었다. 런던 장벽은 방어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도시까지의 런던의 진화를 보여준다. The Roman wall was a seriously gigantic undertaking and involved the mobilization of many thousands of people. 이 석재는 27km 이상 떨어진 채석장의 것이다. 바지선들이 템즈강을 1700번 왕복하며 이 수백만 개의 석재 덩어리들을 운반했다. 벽은 10년에 걸쳐 세워졌다. 적어도 6m 높이에 3m 정도 두께로 되어 있다. The Roman wall was essentially a sandwich. Either side were neatly cut squares of Kentish stone, hard stone. But the centre was quite simply rubble. It's like a sort of porridge mixed in with cement, poured in the middle, and then faced up on the outside. 서기 250년까지 런던은 3만 명의 거주지였고 도시 장벽은 300에이커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것은 계획되고 질서 있는 도시로 격자거리와 공공건물의 경계가 있었다. 예전에 했던 도시 전체 계획의 마지막 본보기를 말해준다. This piece of wall is a memory, perhaps, of the only time that London was carefully thought out, the only time that a central authority said this will be how it is. Ever since then, it's grown organically. 200년 동안 런던은 첫 번째 황금 시대였다. 그 후 서기 410년 로마인들이 제국 멸망으로 런던을 포기해 로마의 상업 조직이 없는 런던은 쇠퇴해 갔다. 하지만 런던의 지형학적 이점과 단단한 장벽으로 새로운 지배자에게는 매력적인 곳이었다. 마침내 버려졌던 런던은 활기를 되찾고 11세기의 국가국왕정부로 자리잡게 된다. 해외 무역이 다시 강해서 일어나 도시가 번영하게 됐다. 인구는 이미 넘쳐나고 있었지만 갑자기 4만 명으로 인구가 급등해 오래된 로마 다리가 일부는 부서져야만 했다. 오늘날 런던 강에는 30개의 다리가 있지만 중세 시대에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다. 오래된 로마 다리를 수리한 후 1209년 마침내 도시는 영구적인 구조물을 갖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템스강을 건너는 석재다리였다. 하지만 다리는 더 많이 놓여져 건물과 상점들, 집과 재분소, 심지어는 예배당을 연결했다. 그 영향은 물 위로 펼쳐진 도시 전체에 끼쳤다. London Bridge was considered to be a wonder of the world. The bridge was a focus for London life from the beginning. It was a focus for commerce, for ceremonials. It was like a little world of its own, a city on a bridge. 이 다리는 33년이 걸려 세워졌고 그 시대의 정교한 건축물이었다. 특히 강 아랫부분의 다리 설계는 대단한 기술력이었다. 현재와 과거의 교량 건축가들에게 아주 큰 장애물은 템스강 그 자체이거나 조류 현상이다. 밀레니엄 브리지는 최근에 세워진 다리로 2002년에 개통했다.
영국의 중요한 구조 기술자들 중 한 명인 크리스 와이즈는 밀레니엄 브릿지 설계를 도왔다. 그는 거대한 힘이 이 물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 It's going faster than a man can walk, almost up to sort of jogging speed. And you can imagine if you put anything in the water, it starts to try and knock it over. 밀레니엄 브릿지는 두 개의 큰 콘크리트 교각으로 강 밑으로 깊숙이 가라앉도록 지탱해준다. 심지어는 오늘날도 강의 흐름이 다리 건설을 어렵게 한다. We spent so much time and effort trying to put in the foundations for the Millennium Bridge. The thing that tickles me is to wonder how on earth the guys at medieval times built the foundations for their bridge. 크리스 와이즈의 중세 선조는 런던의 무명 목사로 코울 교회의 피터이다. 1176년 이 교회는 건축을 시작했다. 그는 단순하게 했지만 주춧돌을 가라앉히는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했다. 바지선에 오른 말뚝 박는 기계가 바닥으로 나무 막대고리를 움직인다. 암석 조각은 막대기 사이에서 고체 덩어리로 교각을 세운 표면에 놓여지게 된다. 기술자들은 교각들이 강의 흐름을 견뎌준 사실을 알고 있다. 해양실험연구소에서 와이즈는 조수 흐름의 영향을 중세 다리 기반 기초 실물 모델로 실험할 것이다. The particular thing we're worried about is whether or not the bed of the river close to this structure is going to survive. Just to give you an idea, I mean, there's 2,500 or 3,000 tons of water going down the Thames every second. And that's what the old London Bridge would have had to resist. I mean, they're huge forces. 탱크는 물로 채워지고 파도기계는 흐름을 만들지만 표면의 흐름은 거의 볼 수 없고 밑에서 다른 현상을 볼 수가 있다. 말뚝에 의해 흐름은 꾸준히 교각 주변의 강바닥을 침식시키는데 기술자들은 문지르기라 한다. 그때 바닥은 완전히 쓸려나간다. 교각을 지탱하는 말뚝은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지만 위험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It's pretty realistic as a demonstration of what happens if you put something fairly fragile in a very fast-flowing river. The bridge foundations would have gradually fallen into the river, and the bridge with it. 이 근본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런던교의 중세 건축가이며 코울 교회의 피터는 독창적인 기술을 사용했다. 그는 각각의 교각을 암석의 언덕 모양으로 각각 너비 10m, 높이 46m로 둥글게 세웠고 물막이 말뚝이라 했다. We can see the evidence is there to show that the Starlings were unbelievably effective at holding the bridge up and protecting the foundations because the bridge lasted for hundreds of years. 하지만 600년 후 말뚝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수중교통이 중요해지고 배들은 매우 커져 다리의 낮은 높이와 좁은 아치형이 강 서쪽 항해를 가로막고 있다. 도시 입구에서 좀 떨어진 런던교는 도시의 관문으로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다리는 1831년에 철거한 대신 세워진 것이다. 하지만 이 다리는 런던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 There's no question about it. London Bridge had a dramatic effect on the commerce and life of the country. London evolved as it has done because of the bridge. 45년 이상 런던은 동쪽으로 나갈 새로운 다리가 필요했다. 구 런던교가 운송에 장애가 되는 반면 새로운 다리는 강 중심으로 항해하는 배들을 수용해야 했다. 도시가 경쟁을 해 오늘날 성공한 설계는 아마도 가장 구별되는 런던의 상징 타워 브릿지다. 이 다리는 중세적인 부분이 많다. 반짝이고 있고 이 이름을 갖게 한 정교한 쌍둥이 탑을 보라. 하지만 단지 과거의 헌상물이 아니다. Hidden inside that medieval-looking exterior, there's a rather wonderful piece of Victorian engineering. And in its day, it was the biggest and most sophisticated lifting bridge in the world. 설계의 뛰어난 부분은 다리가 회전을 통해 개방되어 큰 배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의 역할까지 겸비했다는 것이다. Stand by, bridge staff. Stopping road traffic. 만든 지 8년이 된 이 다리는 금속 도금을 입힌 코널 지방의 화강암과
폴란드 석재 11,000톤을 포함하고 스팀과 펌핑 엔진 등의 장비도 갖춰져 있다. 거대한 추의 에너지 발생이 단 1분 안에 다리를 들어올린다. They built this thing and it maintained all the trade, it maintained the vibrancy of the city, and it kept it as a real trading powerhouse. Without the wonderful lifting spans, that would never have happened. So the technical ingenuity allowed the port to continue. 런던은 중심이 되어갔다. 런던은 항구 도시로 성장했지만 강이 재해를 가져왔다. 1348년 겨울, 선착한 배들은 치명적인 화물을 싣고 왔다. 흑사병을 가져온 검은 쥐들이 도시에 들끓었다. 쥐들은 빠르게 불치병을 퍼뜨렸다. 감염된 희생자들은 치료가 불가능했다. It was a quick death, but not quick enough. And it was an ugly death. They could be well at breakfast and dead by lunchtime. Their bodies would develop swellings, they would vomit blood, and they might become delirious. 흑사병은 런던 인구의 3분의 1인 약 3만 명이 사망하게 해 런던을 파괴했다. The city became silent. The river became silent. All trade ceased. All commerce ceased. All that could be heard were the tolls of the death carts in the city collecting up the corpses. 흑사병은 런던의 거리들과 골목에 끊임없는 동반자로 남아 있었고 그 후 몇 년 동안 찾아왔다.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할 방법은 불뿐이었다. (17세기) 런던 인구는 20만 명에 이르렀다. 도시의 중세 거리 풍경은 같은 모습으로 더 깊게 남아있다. 목재 건물은 더 단단히 만들어졌고 예전보다 도시는 더 오염되고 복잡해졌다. 흑사병 이후로 불은 런던에 가장 큰 재앙을 가져왔다. (1666년 9월 2일) 일요일, 자정을 지난 시각이었다. 런던 푸딩 제빵사 토마스 페리노어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오븐에서 타다 남은 불씨도 구별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다. 여름이 끝날 무렵 날씨는 덥고 건조했다. 강한 바람이 강에서 불어와 불꽃을 일으켰다. 조밀하게 만들어진 목재집들은 쉽게 불에 탔다. 5일 안의 파괴는 13,000 가구들이 제로됐고 8만 명은 집을 잃었다. 템스강만이 멀리 번지는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마침내 큰 불은 중세시대 이후로 런던 거리를 누비며 흑사병을 퍼뜨린 도시의 쥐들을 사라지게 했지만 그 대가로 형편없는 뒤처리를 남겼다. 수도의 400에이커는 거의 폐허가 됐다. 런던 거주자들이 떠나면서 도시 중심은 재건설해야 했지만 이런 시도는 도시 지도자에게 환상적인 기회를 선물했다. 크리스토퍼 레는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고 발명가이자 건축가이기도 하다. 레는 다시 돌아올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거대한 규모로 런던을 재건축하고 싶었다. 도시는 장엄한 공공 건물들과 교회들로, 쾌적한 길과 연결된 큰 광장은 빛으로 채워질 것이다. The idea was to reconstitute London and also to build it in a coherent form that would rival the continental capitals, and in particular Paris, our great trading rival. 하지만 그의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 큰 실망을 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정치와 동떨어졌고 이익이 없었다. 그의 포부가 현실화되었다면 런던은 매우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It was clearly easier for people to go back to the sites of their former buildings and construct on the old foundations. And obviously that effectively put a dampener on any form of coherent plan. 그의 포부 중 하나는 환상에서 현실로 이동하는 것이다.
단 하나의 마음으로 노력한 35살 렌은 걸작품을 세웠다. 런던의 가장 큰 성당인 세인트 폴 성당이다. 렌의 세인트 폴 성당의 설계는 독창적이고 예전에 설계했던 것보다 더 혁신적이었다. 특히 건물의 한 부분 때문에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큰 지붕을 완성했다. 이 지붕만 6만 7천 톤의 무게가 나간다. 수세기 동안 길 모퉁이에서 볼 수 있게 도시 상공에 떠 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지붕 양식을 위해 혁명적인 공학이 필요했다. 설계자 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관광객들이 볼 수 없는 세인트 폴의 거대한 지붕 내부이다. 렌 이후에 건축가 마틴 스탠클리프는 17세기 세인트 폴 검사관이다. The more familiar you become with the building, the more one is overcome by amazement at the ingenuity of what he was doing, especially when you think that he'd never done anything on that kind of scale before. 오늘날 지붕을 지탱하는 것은 300년 전의 들보 제목과 벽돌이다. 지붕의 무게가 지지대를 압박하면서 밑으로 눌러 압력을 가한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 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해결책을 고안했다. 그것은 지붕의 기반을 둘러싼 강철 막대기의 쇠사슬이었다. It lies within the masonry structure, so that you can't actually see that it's there. But if it wasn't there, the whole thing would effectively burst apart. 1711년 완공으로 세인트 폴은 자석 같았다.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렌이 살면서 본 큰 성공이었다. 현대 도시로 건축될 런던의 기회는 사라졌다. 도시는 심지어 새 건물과 오늘날 많이 남아있는 좁은 중세거리로 뒤범벅이다. 17세기와 18세기에 속박되지 않았던 런던은 규모와 부 모두 계속 늘려나갔다. 1801년 거주자가 100만 명인 런던이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됐다. 외국 무역은 영국 제국의 탄생으로 절정을 이뤘고 항구는 현재 인도 차들로 넘쳐날 뿐만 아니라 중국 비단과 동인도의 향신료도 밀려 들어온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해안 부둣가의 교통을 거의 처리할 수 없었다. On the River Thames in the 1790s, there were 14,000 vessels a year trying to get into London. We're talking about the world's first industrialised nation. London was at the hub of that incredible empire of trade. The facilities which were laid out in Elizabethan times just simply couldn't cope with the forest of masts. 런던 상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들은 새 부두 시설을 세우기로 했다. 100년 후 9개의 새 부두를 세웠고 확장해 나갔다. 강 뒤편의 엄청난 자리들은 큰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 땅을 뚫었다. There were scores of thousands of people employed on constructing the dock. Physical manpower, hard physical labour. 20 million bricks alone for the docks and walls, another 20 million bricks for the warehouses. 부두는 템스강 정면으로 옮겨졌고 런던의 동무는 거대한 새 지역이 됐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 화물 운송에 찾아왔고 부두와 함께 성장해가는 공장들로도 몰렸다. 하지만 커져가는 런던 규모 이상으로 부두 또한 도시에 막대한 부를 가져왔다. 은행과 보험회사들과 상품 거래소는 모두 항구 안팎 무역으로 성장했다. 어떤 기업은 도시의 조그만 커피 전문점으로 시작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인 런던의 로이즈가 되었다. 부두는 170년간 런던을 유지해 주었다. 하지만 1960년에 이 시대가 막을 내렸다. 컨테이너 선적과 운송수단의 현대기술이 부두를 남아돌게 했다. 한 세기에 걸쳐 세운 것이 한 세기 반 만에 해체됐다. 하지만
부둣가 지역들은 다시 살아났다. 1980년 거대한 재개발이 런던의 역사적인 동부로 새로운 삶을 가져다줄 기업과 집을 설계해줬다. 기중기한대는 이 지역 거주민을 기리기 위해 남겨졌다. There came a time in the late 80s when London outgrew itself, and so it had to expand somewhere. And so they started to regenerate the old dockland areas. I mean, some people call it Chicago on Thames down there. The biggest skyscraper in London is down in the docks, and it's now a really thriving city. It's a place where you can live and you can walk to work in a completely new city, which is part of London, but at the same time separate from it. 런던이 부두를 잘 이용해 템스강이 선적과 무역, 산업으로 구분되어졌다. 하지만 지나친 강 이용은 도시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다. 1850년 런던은 이미 250만 명으로 세계적인 수도였다. 하지만 도시의 기반 시설은 무게에 눌려 신음했고 하수가 템스강으로 넘치자 그 절정에 다다랐다. 런던의 첫 번째 환경 재앙이었다. 강으로 넘친 하수는 도시 수도 공급을 오염시켰고 치명적인 전염병 콜레라를 퍼뜨렸다. (1848년) 전염병은 14,000명을 죽게 했고 한 세기 이후 1858년 7월 지독한 악취 하수 냄새는 악화됐다. 심지어 국회의사당도 옮겨가야만 했다. 마침내 정부는 강경하게 처리했다. 2세기 전에 큰 불로 위험했던 런던은 다시 인간의 미래를 불에 맡겼다. 이번에 토목기사 조셉 바잘게티이다. 이 사람은 수도권 사업위원회의 기사장이었다. 런던 공공건물의 모든 건설을 조사하는 기관에 있는 그는 런던의 하수 처리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웠다. 배수 지하 터널 연결망을 통해 도시 밖에 하수 배수소를 세웠다. 큰 효과는 없어 그의 성과는 오늘날 잊혀졌다. When you look at the achievements of the 19th century, when you look at the Great Western Railway and the achievements of people like Brunel and Stephenson, you have to say that the London sewage system is up there, rivaling those other great engineers' achievements. But the thing is, it's been less well known up to now because it's underground. You can't see it. 숨겨져 있든 아니든 그의 하수도 시설이 런던 모습을 바꿨다. 게다가 오늘날에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 규모는 뛰어났으며 1000개의 분담하는 터널은 주요 하수도와 연결돼 있다. 이것은 폐수를 제거하는 배수로로 적당한 경사의 중력으로 세운 것이다. 표면에서 6m 아래, 관들은 1m 정도 거리 밑에 있다. 터널은 특히 벽돌을 사용해 만들었다. 벽돌은 폐수로 인한 부식에 잘 견디도록 높은 온도에서 구워져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 피터 바질게트는 그의 할아버지가 남긴 위대한 업적을 인식하려 노력했다. It takes your breath away, literally, obviously, because of the aromas, but it takes your breath away just looking at the Victorian engineering. Nobody imagined when they built it in the 1860s that in the 21st century, 140 years later, this system would still be serving every Londoner who goes to the toilet. (1859년) 건설을 시작해 동쪽에 350만 입방체 야드가 파여졌다. 터널 구조는 결국 131km로 뻗어나갔다. 오늘날의 돈으로 비용을 따진다면 3억 9천만 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구루터기가 있다. 터널 벽돌을 유지하기 위해 이상적인 물질은 포틀랜드 시멘트다. 실제적으로 물이 넘쳤을 때 더 강해지지만 포틀랜드 시멘트는 불안정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정확한 비율로 섞지 않으면 부서질 수 있다. 가장 최상의 시멘트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바질게트는 정교한 것을 사용했지만 단순한 기계적인 압력용은 아니었다.
I'm going to pull this lever up, lead shot will come into this bucket, and we'll see at what point this particular batch of Portland cement cracks. Ah, there she goes. So now all I have to do is take this bucket off with the lead shot in it and weigh it and see how many pounds per square inch was the pressure. About 340, which actually makes this a very good batch. 바잘게트는 시멘트 양 조절로 골치를 앓았다. 그는 모든 틈에 실험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매우 꼼꼼히 책상에서 하루 종일 연구했다. He worked 21 hours a day. There wasn't much time for anything except his work. We know that he wasn't a good delegator and that pretty well everything had to come under his nose. The work planning, the schedules, even tiny payments of money all came across his desk. 하지만 바잘게트가 지하 하수체기로 마지막 작업을 하는 동안 도로 위에서는 시급한 문제가 터지고 있었다. 팽창한 인구와 수많은 통근자들로 런던 거리는 과잉 위기에 다다랐다. (19세기) 중반의 교통은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It's a nightmare trying to move around any big city, and even today we can only move around London at about 10 miles an hour. In the old days they had a very similar problem. They had congestion and they had 2 million people trying to move around this city. But instead of cars, they were struggling around with horses and carts. There were people driving cattle through the city to take them to market. And they even had commuters coming in on the fantastic Victorian railway system. But when they got to London, it just locked up tight. 해결책은 거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거리 아래에 놓는 것인데 세계의 첫 번째 철도 방식 건설이었다. 런던 중심에 있는 이 역은 원래 깊은 터널 중의 하나이다. 피카딜리선의 일부 형태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이 지하철 건물 뒤에 숨겨진 비밀인 벽을 부식해 간다. The remarkable thing about this tunnel is you can actually see very clearly the constructional techniques used to build it. It's entirely circular, unlike traditional Victorian tunnels which tended to be horseshoe or bell-shaped, which gives the name the tube, because that's effectively what you're standing in, a giant cast-iron lined tube under London. 런던 사람들은 이전부터 이것을 튜브라고 했다. 하지만 튜브의 체제는 과격한 새 기술이 필요하다. 전통적 빅토리아 터널 건설은 노동 집약적이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며 매우 위험하다. 치명적인 사고도 흔한 일이다. 이 둥근 터널을 가능하게 한 혁명적인 방법은 그레이트 헤드 방어의 발명가이자 남아프리카 기술자인 제임스 그레이트의 것이다. 이 사람의 생각은 땅을 뚫을 때 사람을 보호할 큰 철제 원통을 세우는 것이었다. 터널의 부분을 조립하면서 일하는 사람 뒤를 따라가게 했다. 철강고리는 수령램을 사용해 진흙을 밖으로 밀어낸 다음 사람들이 통 안에 있는 진흙을 비우면 램은 안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철강판을 뒤에 붙여나갈 수 있는 것이다. 램은 다시 흙에 힘을 주어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1886년 5월 세계 최초로 지하철도 작업을 시작했다. 1888년까지 평균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24m 이상을 다니는 것은 그 시대의 경이적인 비율이었다. One of the things about this system of building using the Great Head Shield is actually it was remarkably safe, it was remarkably quick, and it was an awful lot cheaper than using things like skilled bricklayers. 런던 사람들은 즉시 새로운 튜브 연결의 장점을 익혔다. 첫 번째 날 3만 명의 사람들이 수도권 전체를 사용했다. 1900년까지 그 수는 8배로 증가했으며 오늘날 런던 승객들은 1년에 1억 번 이상 튜브를 이용한다.
Without the Great Head Shield, we simply wouldn't have the tube network here in London. The development of that steel ring was a major engineering advance. 런던은 경이로운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 튜브가 교외로 뻗어나가자 도시는 수백만 노동자들을 수용할 수 있고 1921년과 1931년 사이 런던의 규모는 튜브의 확장 결과로 2배로 커졌다. 어떤 것도 수도의 끊임없는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20세기 10년이 지났을 때 사건들은 도시와 근교와 모든 곳에 거대한 그림자를 곧 던졌다. 전쟁이었다. 적어도 전쟁의 역사에서 템스강은 런던의 반역자였다. 1940년 세계 2차 대전은 해상전으로 영국은 생활이 고립되거나 히틀러의 독일과 싸우다 죽었다. 나치의 군대는 런던으로 오고 있었다. 템스강은 숨겨질 수 있거나 떠날 수 없는 지형이어서 폭격기가 찾기 쉬운 곳이었다. The River Thames led directly to the city and no amount of camouflage could hide it. The German bombers flew in across the estuary, across the Kent coast, hit the River Thames and simply turned left into London. 폭격기는 도시 중심부인 부두를 공격해 밤과 낮으로 해안의 저장고와 부두에서 치명적인 폭발물의 화물을 투하했다. 1940년 9월 7일에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생겼다. They blasted the docks and warehouses of the Port of London incessantly for the whole of the following night and the next day, Sunday the 8th of September. They turned the docks and walls below into an inferno of smoke and flame. Hundreds of people were killed, thousands were injured, and millions of pounds worth of property was destroyed in 24 hours. 하지만 부두만이 그들의 목표물이 아니었다. 곧 런던 전 지역이 밤새도록 맹공격을 받았다. 도시뿐만 아니라 2000년의 역사도 공격을 받았다. 런던 사람들은 그것을 런던 대공습이라 한다. The effect on the morale of the people of the Blitz itself was devastating. Some people reacted like heroes, some people went down into the underground shelters and the authorities feared they'd never come out again.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런던의 3분의 1은 폐허가 됐다. 300년 전 큰 불 이후로 현재 도시의 가장 큰 재건축물 진행이 시작됐다. 오늘날 런던은 번화했고 정부와 기업, 기술과 설계의 중심지이다. 하지만 런던의 가장 오래된 친구인 템스강은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조수강은 둑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런던은 더 이상 홍수나 테러가 일어나는 것에 이방인이 아니다. 1928년을 재현해보자. (1월 6일) 밤은 혹독한 추위였다. 인구 밀도가 높은 리버사이드 지역 거주자들 가운데 위층에서 따뜻함을 찾아 아래로 내려온 한 아버지는 내 딸과 아늑한 지하로 옮기기로 결심한다. 무시무시한 결과에 대한 결심이었다. 새벽 1시 반, 템스강은 둑을 부셨다. 강의 범람은 처음으로 국회와 빅벤을 집어삼켰고 물은 도로 높이 위로 1m가량 솟았다. 필사적인 구조를 시도했지만 지하에도 물이 가득 차 있어 불가능했다. 14명이 익사했고 그중 4명은 여자애들이었다. (1928년) 홍수로 위협받은 재앙이 마지막은 아니었다. 1953년 다시 강이 범람했다. 수세기 동안 홍수 방어는 런던을 단순한 샌드백으로 이용할 것이었다. 그리고 홍수의 원인은 많은 비와 높은 조수였다.
하지만 오늘날 전문가들은 더 큰 위협을 두려워한다. 대서양 치마가 영국 북쪽으로 건너와 높은 조수와 혼합했을 때 기상학자들이 큰 폭풍이라 부르는 엄청나게 증가한 조수를 만날 것이다. 유럽에 집중한 해안처럼 광대한 양의 물이 런던으로 모여든다. Storm surges happen most severely where the geography of the coastline accentuates the arrival of extra water, and I would say that the North Sea is probably just about the most prone part of the world for these particular disasters to happen.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폭풍 고조는 상대적으로 공통된 것이다. 그것은 템스의 가장 높은 조수보다 5m 정도까지 치솟는다. 재앙에서 런던을 보호하는 것은 템스 장벽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세계의 가장 큰 움직이는 홍수 장벽 말이다. 위험 시대에서 이 구조 현상은 6m까지 높이 올라가는 폭풍 고조를 잡을 수가 있다. If the Thames Barrier were not there or it failed, then floodwaters would pile up the Thames into central London. We're talking about millions, billions of gallons of water here. The underground system would be knocked out straight away. There would be several feet of water in the streets of the city. Without adequate warning, many, many lives would be lost. 1974년 장벽 작업이 시작돼 8년에 걸쳐 완성됐다. 첫 번째 만든 장벽은 템스강의 런던 전체를 통제하는 조수의 범람을 조절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일곱 개의 반짝이는 교각들 사이 물 아래 강철문이 숨겨져 있다. 홍수 경보가 울릴 때 문들은 끊임없이 강철벽을 들어올려 철저하게 강의 범람을 막아냈다. 템스 장벽은 1982년 10월에 작동이 가능해졌다. 4개월 후 위험한 폭풍으로부터 런던을 지켜냈다. 장벽은 런던의 홍수 방어에 아주 중요하므로 매월 시험을 한다. 장벽 관리자들은 기상 자료를 영국 섬 주변에서 받아 높은 조수가 오기 6시간 전 문을 폐쇄하기 시작한다. 폐쇄 과정에 대해 비판적이다. 문들이 빠르게 닫힌다면 파도를 반사할 위험이 있어 선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자리를 잡으면 각각의 문들은 9,000톤의 힘을 견딜 수 있다. 현재 런던은 이 강철벽 뒤에서 안전하지만 템스강은 아직 런던과 함께하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구촌 온난화 때문에 폭풍 고조가 더 심해져 힘이 세질 거라 믿고 있다. An increase in global temperatures will result in more severe and more frequent Atlantic storm surges, and increasing intensity of storm surges during the 21st century might render the Thames Barrier itself obsolete. 20년 안에 전문가들은 예언했다. 폭풍 고조는 장벽을 파괴하기에 충분할 것이고 런던 기술자들은 다시 실험을 할 것이다. 이제 런던은 영국의 불사조가 됐다. 전쟁과 폐허, 화재와 질병, 그리고 홍수, 운명이 그곳에 던져진다 해도 항상 부활할 것이다. 도시 생존의 중심에는 과학과 공학의 적절한 혁신이 있었으며 세계의 가장 큰 관측 바퀴인 런던 눈과 같은 도시 구조는 이러한 생존 정신으로 요약된다. 런던의 마지막 도전은 강력한 강을 길들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런던 시민들은 2000년 역사를 지키고 있고 이 도시를 세운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다.